네, 안녕하세요. 극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이사도 하고 또 지금 저희 집사람이 출산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 낚시를 많이 다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낚시하는 영상을 못 찍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찌에 대해서 찌도 좀 소개도 해드리고 또 어떨 때 어떤 찌를 사용하는지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찌를 소개해드리기 앞서 찌의 몸통 모양에 따른 장점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막대형 찌입니다. 이런 막대형 찌 같은 경우에는 찌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림 낚시를 할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찌 같은 경우에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은 하지만 대류가 심한 곳에서는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낚시를 하실 때 지금 현재 낚시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내가 하는 낚시가 어떤 낚시냐에 따라서 찌의 선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막대형 찌는 내림 낚시 이런 예민한 낚시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대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류가 좀 심한 곳, 예를 들어 뭐 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몸통이 둥근 형태가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반대로 예민도는 당연히 막대형 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대신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 혹은 대류가 심한 곳에서 아무래도 막대형 찌보다는 훨씬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대류가 심한 곳이나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이런 막대형 찌보다는 이런 둥근 형태의 찌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찌죠. 이런 유선형 찌요. 유선형 찌. 이런 유선형 찌는 전천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예민성은 예민성대로 있고 또 잡아주는 건 잡아주는 거대로 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찌가 이런 유선형 찌의 유선형의 몸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낚시를 하냐에 따라서 찌의 몸통도 구분해주면은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찌의 몸통 소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찌들은 몸통 소재가 나노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찌는 백발사.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나노 소재 같은 경우에는 동일 부력일 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순부력이 높습니다. 순부력이 높으면 그만큼 찌의 반응이 좋은데 찌의 반응이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채비를 쓰냐에 따라서 순부력이 높은 찌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채비를 쓰냐에 따라서 순부력이 낮은 찌를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편대나 사슬 같은 경우에는 좀 순부력이 높은 찌를 사용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고요. 고관절이나 쇠별 같은 경우는 순부력이 좀 낮은 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나노 소재는 대부분 순부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편대나 사슬 채비 쓸 때는 좀 순부력이 높은 나노 소재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관절이나 쇠별 채비 같은 경우에는 순부력이 좀 낮은 이런 백바사나 뭐 바사모, 오동나무 이런 몸통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나노라고 해서 무조건 순부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찌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순부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찌들 순부력이 낮은 그냥 간단하게 순부력이 150%에서 200% 사이의 찌들은 고관절이나 쇠별 채비를 사용할 때 쓰면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찌들은 순부력이 좀 낮은 찌들은 쇠별 채비나 고관절 채비 사용할 때 좀 쓰고 있고요. 이런 순부력이 높은 찌들 이런 뭐 300%가 넘어가는 이런 찌들은 편대채비나 사슬채비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찌에는 크게 기성품찌와 수제찌로 나뉩니다. 이런 찌들은 기성품찌죠.
이런 찌들의 장점은 빠르게 내가 찌가 뭐 부러지거나 했을 때, 찌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다 보면 부러지거나 몸통이 손상이 가서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빠르게 내가 다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성품 찌는 부력이 좀 정해져 있어요. 찌 종류별로 뭐 3g, 뭐 2.4g, 뭐 3.5g 이런 식으로 좀 부력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력의 찌밖에 못 써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찌는 춘천의 그 왕님이라는 분이 만드시는 찌인데, 이런 찌들의 단점은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수제찌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열흘 정도 걸리지만, 장점으로는 내가 원하는 부력, 그 다음에 몸통 형태, 어쨌든 수제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 숨부력, 길이 뭐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금액도 뭐 이런 기성품도 3만원, 이런 수제찌도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런 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한 찌 길이는 뭐 한 60cm에 몸통을 좀 길게 뺐으면 좋겠고, 몸통 소재는 나노에 뭐 부력은 한 4.2g 정도가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제찌가 좀 장점이고, 또 나는 지금 당장 너무 찌가 필요해 이럴 때는 일단은 이런 기성품 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뭐 기성품이라고 해서 사실 찌가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기성품도 요즘은 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기성품은 부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력 밖에 못 사지만, 이런 수제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길이, 모양, 그 다음에 부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주로 사용하는 찌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찌는 제가 작년에 알게 돼서 좀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구매를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따로 돈을 주고 구매한 것도 있고 좀 협찬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찌를 쓰고부터 굉장히 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어차피 동일 금액이거든요. 저 기성품 씨도 보통 요즘 3만원 정도 하고요. 수제찌도 3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동일 금액으로 저기 수제찌를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이 찌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사실 좀 놀란 게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한 서치 때문에 최근에 사실 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서치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서치를 사용했을 때 일반 카본탑보다 굉장히 이쁘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시면은 이런 찌, 여기를 이렇게 고기가 잡히면 여기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소리. 이것도 보시면 이런 소리. 이런 따다기 찌라고 하는데, 이런 찌도 몸통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틀리더라고요. 저도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어쨌든 수제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주고 원하는 모양, 길이, 뭐 몸통, 저기 부력 이렇게 원하는 대로 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찌는 4.0g, 이 찌는 3.65, 이 찌는 3.75, 요 찌는 3.9g, 요 찌는 4.5g,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부력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이런 찌탑은 또 처음 봤어요. 보시면 여기 뭐 다리부터 요 몸통 중간이 카멜론 탑이라고 해서 이 햇빛에 따라서 좀 색깔이 변하는 그런 찌인데, 실제로 낚시를 해보니까 이 왜 찌가 직립을 할 때 굉장히 이뻐요.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제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찌들로 제가 이 춘천의 왕님 찌로 최근에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AS도 정말 뭐
완전히 어떻게 못 쓰지 않는 이상은 좀 에이스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기성품보다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름, 제 닉네임과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찌가 가능하다. 즉 이제 대부분의 찌들은 이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채비가 털려서 날아가서 뭐 다른 분이 주시면은 그분이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런 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이름이 써 있다 보니까 혹시 찾으시면은 뭐 낚시터 매점 사무실에 맡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제가 낚시터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 때문에 제가 이 찌를 사용하면서 이쁘다고 하셔서 몇몇 분들이 좀 구매하셨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구매하신 분들은 모두 좋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찌를 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내가 낚시하는 곳의 상황에 따라서 찌의 몸통 소재와 찌의 몸통 형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약간의 낚시를 하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찌에는 기성품과 수자찌가 있는데, 기성품은 기성품대로의 장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수자찌는 수자찌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수자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제작 기간이 긴 거 빼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바쁜데 좀 너무 감사한 부분이,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이제 이런 많은 분들께서 또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으면 먼저 와서 인사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먼저 뭐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덕담도 해주시고, 그런 말씀들에 항상 저는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재미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사실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뭐 간단하게라도 항상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커가는 그런 낚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추후에 물가에서 뵈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